안녕하세요. 좋아요 과학 칼럼. 오늘은 M 이론과 다차원 다중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소립자 입자 물리학 계통에서의 그 표준 입자 모형이,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가 17개의 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여기 쿼크와 경입자들이 각 6개씩 있고,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를 굴론, 강력, 포톤, 전자기력, Z보손, 양력, W보손도 양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힘을 매개하는 입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질량을 부여하는 그 입자 힉스가 있었다. 그래서 힉스 입자까지 해서 총 17개의 가장 최소 단위의 그 입자를 그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다 검출이 됐죠. 다 검출이 돼서 그 입자 표준 모형이 이제 완성을 받습니다. 파인만의 모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완성을 받고, 그리고 이 입자와 파동의 양면성이라는 상보성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 이거와 짝을 이루는 양자장 이론도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입자 표준 모형은 일종의 입자론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 이제는 파동 함수를 장함수로 전환을 시켜서 양자장 이론이 이제는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 물질의 양면성,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측면을 다 이렇게 각자의 그 이론 체계가 돼서 서로 그 모순 없이 잘 서로가 서로를 이제 보완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론 전개가 돼서 완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것은 이제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결국 입자 표준 모형과 양자장 이론으로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실험적인 소립자 단위에서의 그 입자 가속기 같은 걸 통해서 실험적 결과하고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소립자 분야, 아주 극히 그 미세 분야에서 적용되는 게 이제 양자역학이었고, 그 사이에 그 우주 같은 거대한 분야는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통한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제 현대 우주 물리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우주 물리학 분야에서 이제는 블랙홀 같은 것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이론 정립이 되고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나, 그 빅뱅 이론 같은 것도,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는 우주 물리학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빅뱅 이론 같은 거나 또 그 블랙홀 같은 거, 이런 같은 새로운 천체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가, 하나는 거시 분야고 하나는 미시 분야인데, 양자역학은 미시 분야고 일반 상대성은 거시 분야인데,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다루는 거죠. 중력장 개념으로 중력을 다루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우주의 4가지 힘 중에 3가지는 통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굴론이 이제는 강력, 그 다음에 포톤은 전자기력, 그 다음에 Z보선과 W보선은 양력, 이렇게 해서 3가지는 이렇게 입자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 중력자가 그래비톤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양자장 이론에서도 똑같이 중력장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양자장 이론에. 중력장, 장이론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립자 물리학 그 양자역학 분야에서 거의 틀을 다 잡은 거는 중력이 없는 거죠. 중력이 없는 이론이다 이거죠. 중력이 없는 이론이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것도 이제 소립자 물리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통합이 돼서 나온 게 결국 일반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중력 이론이 통합이 되면서 그것이 촉근 이론으로 일단 틀을 잡은 게 1984년에 촉근 이론 1차 혁명. 그러니까 촉근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끈에 대한 이론 개념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 끈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서 끈 이론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정립이 계속 그냥 침체됐다가 다시 활성화됐다가 하면서 이렇게 끈 이론이 계속 발전을 해서다가 1984년에 촉근 이론 1차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중력 이론을 통합한 이론으로서 촉근 이론이 그 내부 모순이 없는 거죠. 정합성을 가진 이런 체계로 처음으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된 게 1984년에 촉근 이론 1차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라는 말을 제가 슈퍼시메트리라고 해서 초대칭 끈 이론이다라는 것을 줄여서 슈퍼스트링 티어리다. 그래서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시메트리 스트링을 줄여서 슈퍼스트링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은 이 모든 입자가 다 필요 없고, 이 양자장 뭐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 끈 하나, 그러니까 끈으로 모든 걸 하나로 통합을, 그러니까 최소 입자가 그러니까 끈이 된 거죠. 이게 끈으로 다 돼 있다는 거죠, 끈으로. 그러니까 이런 강력, 전자기력, 양력도 끈으로 돼 있는 것이라, 끈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올린의 현이나 뭐 기타 줄 같은 끈이다 이거, 바이올린 줄 같은. 그래서 그것이 튕기면은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진동에 따라서 입자들이 튀어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진동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진동의 특성에 따라서 질량이나 뭐 전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 진동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끈 이론 하나 가지고 이런 입자 파동성을, 양면성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동시에, 그러니까 장이론까지 설명할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입자도 다 설명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완벽한 정합성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됐다. 이것이 1984년에 촉근 이론 1차 혁명이었어요. 그때는 끈이 이렇게 열려있는 끈, 이렇게 끝이 끊어져 있어서 열려있는 끈, 이렇게 또는 이렇게 닫혀있는 끈이다. 근데 이 끈이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33cm 정도 크기. 플랑크 상수 정도 크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에서 얘는 hnu에서 플랑크 상수가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돼. 그러니까 요 정도 거에 근접하는 크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3cm니까. 이 정도 크기니까, 양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플랑크 상수 정도 크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그 양성자 크기의 1억분의 1이다 정도로. 그러니까, 검측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끈 자체가 지금 검측이 안 돼요. 촉근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촉근 이론의 약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거 여기는 입자들은 다 검측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로 다 발견을 해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입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건데 이 양자역학은. 근데 이 촉근 이론은 이론적 정합성은 아주 아름답게 잘 갖추고 있는데 검측이 안 돼. 이게 너무 그 작은 단위다 보니까 이거를 찾아내려면은 그 입자 가속기를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측이 안 되다, 뻥구라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그 물리학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어쩌거나 이 이론의 강점은 그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해서 미시와 거시 이론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통합 이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뜻은 만물의 이론이든 모든 것은. 만물의 이론. 그러니까 모든 물리학 이론의 어머니다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만물의 이론, 모든 것의 이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84년에 촉근 이론 1차 혁명을 통해서 이런 끈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끈 이론을 계속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젊은 물리학자들이 그냥 이 분야에 좀 엄청나게 투신을 하는 거죠. 몸을 던져서 연구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촉근이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5가지의 촉근이 있다는 거를 점차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1995년 정도에 오니까 촉근 이론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1984년에는 타입 1 형태의 촉근 이론만 있었는데 뭐 또 다른 촉근 이론이,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무모순성, 정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무모순하고 그 다음에 정합성 맞아야 되잖아요. 딱딱 맞아야 되네. 또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논리적으로는 아무 흠집이 없는 무모순한, 그러니까 이 일반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한 이론 체계가, 촉근 이론 체계가 5종류가 나오는 거다 그 얘기죠.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 5종류 중에 그 뭐가 옳다는 얘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혼돈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는 뭐 이건 일종의 지금 그 촉근 이론은 일종의 머리로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표현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측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검측이 안 되니까 이게 다 검측이 안 되니까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분이 이게 이제는 촉근 이론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물리학자인데 이 에드워드 위튼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여기 한글 뒤에 있죠. 초청 연사에서 여기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분이 2013년 여기에서 이분이 M이론이라는 거를 주창을 해요. M이론이라는 걸 만들어. 여기 M 있잖아. M-theory라고 해서 이 5개의 촉근 이론은 슈퍼스트링 촉근 이론 5개 각각 별개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요 하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요 하나,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 그러니까 요게 11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촉근 이론은 기본적으로 전개를 하려면은 반드시 촉근 이론은 어떤 게 있냐면은 촉근 이론은 10차원이어야 돼. 10차원. 그러니까 촉근 이론은 이렇게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합해서 대통합 이론을 만든 이 촉근 이론들은 다 10차원이라는 개념이 도입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물리학계에서 차원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시공간 연속체라는 건 알았지만은 그것이 장이론으로 이제는 됐지만은 그것이 또
또 다른 차원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도입이 안 됐었잖아요. 도입이 없었는데 이 촉군 이론이 가져온 것은 뭐냐면은 차원 이론이에요. 차원. 이 차원이 있어서 다 10차원이다. 이 세계는 10차원이다라는 차원 이론을 차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지 이 촉군 이론이 내무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정합하고 무모순된 이론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10차원 다 10차원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차원 이론이 10차원 이론, 10차원 촉군 이론이 각각 5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개가 생기니까 요게 10차원이 각 5개가 사실은 11차원 11차원 M이론, 11차원 M이론으로 M이론의 그 축소, 그러니까 M이론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5개의 그 모체가 되는 거는 M이론이다. 그러니까 그 M이론에서 M이론을 가지고 5개를 다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에드워드 이튼 교수가 이분이 그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알아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이 나머지 그 5개의 촉군 이론의 어머니와 같은 그 이론이 M 이론인데, 이게 M을 그래서 마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더, 엄마다, 이 엄마. M 이론에. 근데 M 이론의 축소화라고 합니다. 축소화, 파생된 건데 이제 축소화, M 이론이 각각 그 개별적으로 극한적으로 축소화를 시키면은 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은 이 M 이론을 축소화시킨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차원 M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 그 M이라는 게 그럼 뭐냐? M 요거죠. M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끈이잖아요. 끈인데 요거는 M이론은 M은 멤브레인이에요. 멤브레인, 막이다. 끈이 아니고 막이다. 그러니까 막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2차원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끈이지만은 요거는 10차원 끈. 다 끈이다. 끈 이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끈 이론은 사실은 11차원 M 이론은 이것은 막이론. 막이다 이런 거. 막 우리가 이제는 이 막을 뭐라 그러냐면 막을 멤브레인이라는 게 이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그럼 M이라는 게 뭐냐? 아까 좀 전에 제가 마더다 그런 때 마더의 의미다. 그러니까 엄마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는 엄마. 이 5개의 엄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에드워드 이튼 교수가 원래 이거 할 때는 막이다라는 개념을 쓰다. 멤브레인. 이것은 이제는 이 멤브레인. 자.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막이라는 개념이에요. 막.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떤 막이냐면 세포막 같은 거 있죠? 세포막. 그러니까 세포가 구성된 세포의 그 막 있잖아요. 세포벽. 그거를 안쪽에서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 세포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막과 같은 막이라는 거죠. 그 막이라는 게 멤브레인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2차원적인 평면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헝겊 같은 거지. 헝겊. 그러니까 헝겊. 우리가 상상할 때는 헝겊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헝겊은 2차원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실들이 5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요것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원래 이제는 이튼 교수가 말한 멤브레인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마더다, 엄마다 그런 뜻도 되고, 매직이다, 뭐 마술이다 그런 거죠. 마술의 M이다, 미스터리의 M이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M이다. 자, 행렬, 2차원 행렬의 M이다. 그런 개념이죠. 이거는 매트릭스는 행렬이라는 뜻이죠. 행렬. 이런 거죠. 뭐 매직 미스터리는 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이론들이 결국 뭐예요? 검측이 안 되잖아요. 검측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물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가설에 따른 검측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론도 이게 그 실증이 안 되면은 그게 무슨 과학이냐. 그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파이만 같은 이 입자 표준 모형을 거의 뭐 만들다시피 한 그 이론적인 걸 뭐 저기를 해서 하다시피 한 파이만 같은 사람들은 그 실증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증주의 물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공상과 망상의 이론이다. 공상과 망상의 이론이다. 뭐냐면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낸 일종의 그 가상 망상의 이론이 돼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그 물리학자들이 일종의 마스터베이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행위 하는 것 같다고. 자기 쾌락적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만족적 이론이. 그래서 마스터베이션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 마스터베이션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M이죠. 그러니까 그 뭐 증명도 안 되는 걸 뭘 떠들고 있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마스터베이션 뭐 그게 머릿속을 막 수학적으로만 이거 계속 하니까 그건 뭐 자유행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무슨 물리학이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냐. 왜냐면 이제는 그렇게 비난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인데, 젊은 그 물리학자들이 다 이 분야로 다 뛰어들리니까 아주 그 기분이 안 좋았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베이션 하고 있다. 비난을 하면서, 그 M 이론을 그렇게 부른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M이론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M이론은 11차원의 시공간에 존재하는 물리이론이다. 촉근이론은, 그러니까 M이론의 축소화로 얻을 수 있다. M이론에서 다루는 대상은 2차원 막인 M2막과 5차원 막인 M5, M5 막이다. M5 브레인, M2 브레인, M5 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한다. 1990년대 초기에는 총 5개의 촉근 이론들이 알려져 있었다. 이들은 10차원 이론들이다. 1995년에 에드워드 위트는 이들 5개 촉근 이론들을 끈을 포함하지 않고 11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M 이론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촉근 이론, 자, 이 5개의 촉근 이론들은 다 뭐냐면 하나의 M 이론의 다양한 극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듈러스 공간의 귀퉁이라고 표현했어요. 에 해당한다.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렇죠. 일반 분들, 우리 과학 대중화해서 이렇게 과학에 관심 많이 가진 분들도, 아니, 실제로 과학자들도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이 분야가 아니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귀퉁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제2차 촉근혁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The Second Superstring Revolution 해서 바로 M이론이 제2차 촉근 혁명 이론인데, 이것을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이분이 거의 단독으로 완성을 했으니까 어떻게 봐요? 엄청난 그 물리학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촉근 이론에서 우리는 이미 다차원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 시공간이잖아요. 3차원 시공간에 1차원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은 4차원이란 말이에요. 3차원 공간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변수로 표현하잖아요. 변수로 어떻게 표현해? X, Y, Z, 그 다음에 시간은 T니까, 타임이니까 T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변수로 우리가 나를 어떤 특정한 대상 물체를 표현할 때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X, Y, Z, T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4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 4차원 시공간인데 우리가 사는 곳이 4차원 시공 연속체라고 하는 것은 연속 시공간, 시공 연속체인데, 근데 이게 10차원이니까 끈이론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건 10차원이니까 그럼 6차원은 어디가 있냐라는 거죠. 6차원. 6차원은 어디가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이 6차원 이론이 6차원이 숨겨져 있다. 6차원이 숨겨져 있다. 만약에 11차원이라면 M이론 11차원이라면 어때? M이론으로 보면은 7차원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차원이 숨겨져 있다.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숨겨져 있다. 자, 일단은 M이론은 접어두고 6차원, 왜냐면 M이론의 각각 축소화된 것이 10차원 이론인데 실제적인 어떤 현상계를 규정하는 거는 10차원 끈 이론이에요. 자, 10차원 끈 이론으로 볼 때에 10차원 끈 이론 6차원에 숨겨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6차원 이 숨겨진 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는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 이게 리사 랜들 같은 분이죠. 리사 랜들. 이분은 이제 이 여성 과학자인데 굉장히 촉망받는 이분은 이제는 그러니까 이 4차원을 넘어서는 차원들, 그러니까 4차원을 넘어서는 차원들을 콤팩트화 시키는, 그러니까 어디다 감추는다. 이거는 숨겨진 우주라는 게 뭐예요? 감춘다는 게 감춘. 이 나머지 차원을 감춰놨다는 거죠. 감추는 이론으로 콤팩트화 시켰다. 그러니까 6차원은 4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6차원은 콤팩트화 시킨다. 한다는 이론으로 이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콤팩트라는 게 이게 워낙 작은 단위니까 그게 단위예요. 그거를 여분 차원이에요. 6차원을 여분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 이 차원을 외 차원들은 다, 그러니까 6차원뿐만 아니라 7차원도 좋고, 그 차원은 여분 차원인데, 이 여분 차원을, 또는 잉여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잉여 차원을 콤팩트화 시켰다라고 하는, 콤팩트화된 이론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랜들 썬더런 모형이라고, RS 이론이라고 해서 랜들 썬더런 모형이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는 유명세를 얻게 되고, 그래서 프리스턴 대학교의 물리학과에서 처음 종신교원이 된 여성이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과 하버드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종신교원이 된 여성 이론 물리학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랜들 썬더런 모형이다. 이렇게 하는 이 이론 자체를. 그래서 이 콤팩트한 이론을 하면서 리사 랜들이 이제는 주장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4차원 현재 우리 세계는 중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지금 엄청 약하다는 걸 이미 강좌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감춰진 차원에서 숨겨진 차원, 여분 차원, 잉여 차원에서의 중력이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그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중력이 가장 세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단지 숨겨진 차원의 그 중력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의 숨겨진 우주다. 여분 차원이다. 잉여 차원이다. 그건 콤팩트화 시켰다. 그걸 자그만 어떤 플랑크 단위의 세계 속에 그걸 압축을 시켜서 그게 콤팩트화 시켰다는 이론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고요. 이분이 이제 또 이제는 이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우주 물리학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물리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주 물질들 중에. 나머지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대상들이 있는데 그것이 암흑 물질, 어떤 그런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중력적 요소들이 어떤 물질이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우주를 계속 팽창시키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흑
이 두 가지 중에 암흑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리사 샌들럼이 어떤 책까지 내냐면은 여기 다크매터라는 암흑 물질에 의해서 그 지구에 예전에 공룡이 멸망할 때 소행성, 자그마한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것이 통상적 이론이잖아요. 그 사건이 이 암흑물질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콤팩트화된 어떤 그 중력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났다는 이론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책으로, 한국에도 이제는 암흑물질과 공룡이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물리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의 이런 잉여차원 콤팩트 이론과, 이론은 뭐예요? 중력, 여기서 이제 중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중력이 감춰져 있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그와 암흑물질과의 연관성을 연결을 해서, 우리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게 돼요. 어떤 힘이 작동을 해서 우리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됐다는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될 정도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차원이 있다고 하는 여분 차원. 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숨겨진 차원이 있다는 개념은, 근데 이 숨겨진 차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서양적인 논리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 숨겨진 우주, 여기서 이제 숨겨진 우주라고 하는데, 숨겨진 차원이 있는 그 개념, 그러니까 이게 우주 중에서 숨겨진 우주가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은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선천우주라고 합니다. 선천우주. 그러니까 이게 선천우주와 후천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제 동양 철학에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더의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난 후에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가 지금도 연결이, 태어나기 전의 세계와 태어난 이후의 세계가 지금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가?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가겠어요? 다시 선천우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끊어진 게 아니고, 선천우주와 후천우주가,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후천 우주 속에 선천 우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동양 철학에도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원 개념도 거의 비슷해요. 선천 우주가 6차원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천 우주에 6차원이 숨겨져 있다. 이런 이론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후천 우주 속에 선천 우주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후천 우주는 4차원이고, 선천 우주는 6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또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개념으로 4차원 후천 우주 속에, 전체는 10차원이지만은 후천 우주 속에 선천 우주가 숨겨져 있다. 이런 개념이 됐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선천 우주 속에 있다가 후천 우주로 나왔다가 후천우주에서 살다가 선천우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천우주가 숨겨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적 입장에서는 선천우주는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다. 이 선천우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후천우주를 몸이라고 보면은 이게 몸이다. 그러면은 이게 물질이다고 보면은, 선천우주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6차원적으로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발동을 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후천우주는 땅이고 선천우주는 하늘이면은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원래 그 동양역학에 있어요. 이런 개념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숨겨진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현대 물리학이 이제는 그걸 밝혀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천 우주 속에 선천 우주가 숨겨져 있다는 개념과 현재 그 촉분 이론, 결국 M 이론으로 된 이 이론 자체에서 드러난 차원과 숨겨진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드러난 4차원 세계 이면에 숨겨진 6차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론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런 얘기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M 이론이 들어오면서 이 우주가,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하나가 아니라 이제 M 이론의 M5 막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다중우주라는 거예요, 다중우주. 다중우주가 10의 500승계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게 10의 500승계면 상상할 수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중우주,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우주 하나에 드러난 우주와 감춰진 우주. 그러니까 우주 안에 우주도 다 다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우주 1, 우주 2. 이게 다차원 우주인데 이게 다차원 우주란 말이야. 다차원이란 말이야. 다차원. 이것도 다차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개념으로는 다차원 우주 1과 다차원 우주 2가 있는, 기본적으로 다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차원 우주에는 선후천이 있고, 자, 그러면 후천은 드러난 거고 선천은 감추어진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차원 우주 1과 다차원 우주 2가 있어요. 그러면 다차원 1과 다차원 우주 2가 있고, 다차원 우주 3이 있고, 다차원 우주 4가 있고, 이렇게 해서 10의 500승계의 우주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각 다중우주죠. 그러니까 다차원 다중우주.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다차원 다중우주라고 저는 얘기하고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다중우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차원 다중우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차원 다중우주들이 10의 500승계나 있다. 이게 10의 500승계나 10의 500승계나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차원 다중우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각각 뭐예요? 여러분도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인간은 소우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10의 500승의 하나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10의 500승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하나가 우주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사람 하나하나가 우주다. 사람 하나하나가 다차원 다차원 우주다. 사람 하나하나가 다차원 우주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다 우주야. 근데 우리가 우주들이 모여서 사는 거야,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는 몇 개의 우주가 있어요? 사람만 보면은, 동물들도 다 우주지만은, 동물이나 뭐 이런 걸 다 빼고, 식물리에 다 빼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것만 보면 75억 개인가요? 현재 75억 개의 다차원 우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차원 다중 우주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이론까지 오면서 이제는 의식이 확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확장이 돼? 양자역학 소립자론이 우주 물리학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우주론적으로 이게 전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주론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양자장 이론이 이제는 어떻게 돼?
소립자 양자 역학 이론이 우주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포괄한 우주적 이론으로 이제는 전개를 하면서 이러한 그 다차원 다중우주론 같은 우주론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이제는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과학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다차원에서 이 다중우주론, 자, 이런 뉴턴이라는 잡지에서 2010년 12월 달 잡지 요 표현 다중우주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요게 저도 이제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요 뉴턴이라는 잡지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디서 가서 봤나? 대우재단인가? 그거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고 대학교 다닐 때 이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책이 이제 과학동화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는 그 중학생 대상으로 이제는 중학생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중우주론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중우주가 그럼 어떻게 생기게, 다차원 다중우주가 그럼 어떻게 생기게 되냐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빅뱅 이론, 블랙홀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결합을 하면서 엄청난 풍부한 어떤 그 상상력들이 이제 막 여기 들어오는 거죠. 막 들어오면서 다중우주라는 게 도대체 이 다중우주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뭐냐에 대한 그 대중적 관심들이 막 쏠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개념과 다중우주론, 그리고 다차원 다중우주다.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차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우주가 다차원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또 우주가 또 어떤 연관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이 돼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 이제는 저는 어떻게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물리학 분야에서 이렇게 전개되어 온 이론들이 주로 물질과 에너지에 관련된 이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여러분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물리학, 지금까지 제가 강좌해왔던 게 거의 다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의 물리학 개념으로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정보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보론.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은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고 정보다. 그러니까 다차원 다중 우주론의 다음 행보가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 그러니까 이게 물질과 에너지 분야를 넘어서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계속 파보니까 정보야말로 우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는 이 그 촉근 이론에서 배경을 두고 등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이론이냐면은 홀로그램 다중우주론. 자, 홀로그램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론에 기초한 그러니까 홀로그램 정보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촉근, 이 M이론으로부터 이것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홀로그램 정보 다중우주론, 정말 우주의 본질이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고 사실은 정보가 정말 우주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정보라고 한다면 정보는 결국 인간의 의식과 연관이 되잖아요. 정보 곧 의식,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와 이제는 본격적으로 통섭작용을 하는 정보 개념이 사실은 우주의 본질이다. 우주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고 정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우주들이 만들어지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 이론 체계가 전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